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최근 외교가에서 가장 핫한 세계 이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나리오입니다. 유럽 및 독일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관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를 급히 만나는 등 유럽 외교가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 언론 지면에는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동서 간의 갈등 또는 충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서방 진영 정치인들과 러시아 사이에 합의점은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겉돌고 있는 형국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독일에 공군과 해군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디 벨트지는 2022년 1월 19일 베를린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무기 시스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 전함과 전투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 벨트지는 이에 대해 전함은 우크라이나 남쪽 흑해 연안을 지키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는 우크라이나 주독대사의 말을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 단락에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공급 요청을 이미 독일은 거절했음에도 재차 요청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슈트도이체 짜이퉁에 따르면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 후 새 정부가 들어섰고 아날레나 베어복 신임 독일 외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방문 시 이런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 요청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독일 국내 여론이 있음도 전하고 있죠. 물론 유럽연합 전체 차원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독일이 왜 무기 지원에 소극적인지는 오늘 영상의 주제가 아니기에 넘어가겠고요. 우크라이나는 독일에게 러시아가 침공하게 되면 독일로 향하는 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독일에게 무기 지원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첫 폭격은 가스 파이프라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추측이 어디서 설득력을 얻는지는 조금 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에너지 기업들에게 비상 상황 시 유럽으로 가스 공급이 가능한지 타진한 사실, 그리고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 에너지 기업들이 최대 생산 능력을 넘어선 가스 공급을 할 수 있는지 확인 절차에 들어간 사실들은 이미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다만 러시아는 유럽 연합 가스 수요의 40%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슈트도이체 짜이퉁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다 해도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서방의 직접적인 군사력 지원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공급이라는 세계 경제를 흔들 뇌관이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죠. 당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독일이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해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보고만 있겠다는 입장은 아닌 겁니다. 나토 국가 중 가장 러시아에 반발해오고 있는 것이 독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독일의 대러시아 전략에 있어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러시아는 독일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군사 지원을 제외하고 독일이 러시아에 제재를 하면 러시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현재 언론들은 푸틴에게 손해가 나는 장사라는 것을 알게끔 더 크게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을 디 벨트지 및 여러 독일 언론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독일 및 유럽의 경제적 제재에 대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독일의 경고, 우크라이나 침공 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여러 제재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디 벨트지는 러시아는 서방 진영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길게 내다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러시아는 서방 진영에 대항해 오랫동안 경제 전쟁을 준비해왔다고까지 분석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서방 진영에 대항하기 위해 이런 수준까지 준비해 놓은 전례가 없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러시아는 현재 정부 부채 비율 및 민간 부채 비율이 적은 편이라는 점, 비축량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점, 여기서 비축했다는 자원은 기사를 계속해서 읽어내려가 보면 금과 외환 보유액을 말하고 있는 듯하고요. 러시아는 오랫동안 달러의 영향권에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었고 탈달러화 경제를 만들고 있다는 점 등 서방 진영의 영향권으로부터 가능한 피해를 덜 받도록 구조적인 설계를 어느 정도 이루어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디 벨트지는 1월 12일 푸틴은 결국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전쟁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하며 군사행동에 대한 손익계산서와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러시아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가 국제관계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아직까지 세계 경제와 디커플링 되어 있지 않으며 가스파이프라인 노스트림2가 압박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러시아에서 공급되지 않으면 독일 및 유럽도 손해지만 러시아 경제도 부담이라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생각한 것만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도 러시아가 받을 타격이 높지 않다는 근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러시아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군사 충돌로 맞서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들이 쏟아지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기사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 벨트지는 1월 1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쟁 가능성이 언급되는 이유로 이제까지 서방 진영과 러시아 간 대화가 결과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주 동안 제네바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브뤼셀에서 나토와 러시아, 그리고 비엔나에서는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와 러시아가 협상에 들어갔지만 충분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결국 진지한 양자 간의 대화가 결실이 없었던 것이 이제 화근이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히려 대화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대화 무용론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문은 이에 대해 이런 대화가 러시아를 더 분명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도 서방 진영은 러시아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인지하게 되었다 분석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문이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평가하고 있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이에 반해 러시아가 오히려 서방 진영의 이런 태도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내놓은 질문에 미국을 비롯 서방 진영이 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한 남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1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은 20여 곳 이상의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감행하며 서방 진영을 압박하고 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그리고 CIT에 따르면 러시아는 로켓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 배치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며 서방 진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크라이나 군사시설 타겟을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매체에 따르면 이렇게 러시아가 군사력의 카드를 꺼내든 반면 서방 진영은 대화라는 카드만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서방 진영은 단지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에 돌입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제은행 간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신문은 전합니다. 이 경우 러시아 수출과 수입이 모두 막히게 되고요. 특히 러시아 에너지 공급회사의 수입 수출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된다 매체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 및 서방 진영 은행 시스템에도 막대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금과 외환 보유액을 거대하게 높여왔고 지난 수년 동안 자체 지불 결제 플랫폼 SPFS를 운영해왔다고 매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위프트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죠. 하지만 러시아는 카드가 더 많습니다. 러시아는 이와 함께 독일로 향하는 가스 공급을 모두 차단할 수 있다 신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올해 독일은 에너지 공급 문제에 직면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가스 시장에서 그 가격은 급등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는 시리아와 리베리아 상황을 악화시켜 유럽으로 난민들을 보내고 유럽 사회를 혼돈으로 만들 수 있다고도 전합니다. 유럽에게는 끔찍한 시나리오 중 하나가 바로 이 난민 문제입니다. 코로나 후 이를 대처할 유럽 각국의 능력이 어떤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난민들을 막기 위해 유럽 각 나라들은 국경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도래한다면 영내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유럽은 실제 국경이 생기게 되며 단일 시장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물류 비용은 급증하고 공급 시간이 길어져 공급망 대란에 휩싸일 겁니다. 최근 일고 있는 인플레이션 주 원인이 공급망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겠다는 작전을 러시아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일 시장이 깨지면 유로화 무역론도 제기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럽 내부 문제를 야기시켜 러시아 대응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카드라는 것이죠.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3면을 포위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속도전으로 전쟁을 빨리 끝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군대는 과거보다 더 현대화되어 있지만
러시아의 공격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하면 유럽 및 미국은 즉각 경제 제재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양쪽의 손익 계산서 러시아와 서방 진영 어느 쪽이 더 피해를 입게 될지 아주 모호한 상태이죠. 러시아가 미국의 경고를 직접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방 진영이 러시아의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미 우크라이나 상황은 전쟁 쪽으로 한 걸음 더 기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